진짜 전략 오늘 이 시간은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경제는 재개를 해야 하는데 경제 그렇죠. 재개를 좀 하려고 하니까 확진자 수가 갑자기 또 급증하고 있단 말이죠. 증시가 추가로 조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애매한 자리긴 한데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예전에 말씀드렸던 코로나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지금 글로벌이 전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 지금 활동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걸 안 풀자니 뭐 경제가 엉망이 될 것 같고, 그렇죠. 풀자니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창궐할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국면인데,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 급락이 나온 것도 그것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신경질적으로 변했어요 지금. 네. 그런 발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의 뭐 대응이 좀 잘못돼서 미국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국립 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 파우치 같은 경우는 강한 경고를 했어요. 상원 청문회를 통해서, 화상을 통해서. 조급하게 봉쇄 풀면 더 많은 고통과 죽음이 있을 것이다. 뭐 섬찟하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리스크에다가 이런 것 때문에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쉽지가 않아요. 장도 사실은 좀 우리 시황 방송할 때 정말 재미없습니다. 지겹고, 왜냐하면 장은 올라가고 수익은 되고 즐거운데 말하기는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계속 코로나 얘기, 네. 또 뭐 트럼프, 시진핑, 금융 완화 정책 똑같은 얘기만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장이 이제 빠지면 트럼프 때문이다. 그다음에 장이 오르면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장이 오르면 코로나 덕분이고 빠져도 코로나 때문이고 네. 그런 흐름입니다. 어젯밤에 그리고 어제 우리 장이 흔들렸던 것은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제가 그 글로벌 코로나 확진자 수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인가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걸 아직도 보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글로벌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입니다. 폭증 단계는 지났어요. 폭증 네. 단계는 지났는데 이게 없어요 지금. 그러네요. 예, 유럽이라든지 한국, 중국 뭐 상당히 많이 감소한 건 맞는데 미국이 둔화세가 나오는데 좀 약하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러시아 쪽에도 폭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체 평균을 놓고 봤을 때 글로벌 전체는 아직도 횡보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답답하죠. 거기다가 문제는 또 뭐냐면 이 그림이죠. 자, 스페인하고 이란 쪽인데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 유럽도 뭔가 봉쇄를 좀 완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완화하려고 하니까 툭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모습이 보인다는 그렇죠. 거죠. 이란 같은 경우도 다 줄었나 싶었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고, 네. 우리 한국은 이태원발 확진자 수 나오고 있고, 지금 중국도 조금 이상해요. 후베이성 근처 쪽에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지금 초기에 강력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 전체 확진자 수 같은 경우가 확 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고 자꾸 장기화돼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백신 같은 경우도 당장은 나오기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치료제나 어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장기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중국 때리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장 밤에 나온 게, 간밤에 또 나온 게 미국 연기금 뭐 중국 쪽에 투자 못하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또 무역 갈등을 촉발할 수 있거든요. 아니 예전과 상황이 바뀌었는데 중국이 지금 그대로 1차 협상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느냐,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한 칼에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다,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갈등 우려도 아마 시장 조정에 대한 어떤 빌미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나스닥 증시가,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S&P 500이나 다우보다는 강세였는데 그 이유가 아마 이런 현상 때문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빅테크 관련주입니다. 기술주인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종목들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아마존의 주가 여전히 짱짱하죠. 뭐 네. 조정은 지금 좀 나올 것 같지만 짱짱합니다. 어제는 약간 주정이었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여전히 추세로 볼 때 강한 흐름이고, 네이버도 굉장히 강한 전고점을 돌파해버리는, 카카오도 전고점을 돌파해버리는, 네. 실적 발표 후에 이후에 더 강합니다. 재료 노출로 해서 오히려 어떤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도 봤었는데 장중에 잠깐 나오고 돌파가 나와버린 거죠. 물론 이제 오늘 미국 시장 밀린 게 있으니까 네. 감안해서 조금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빅테크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더라. 우리가 이런 현상에서 이제 투자할 때 참고를 해야 될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이런 소프트하고 언택트 관련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나아지다가 악화가 됐는데, 이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피해주와 수혜주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 현상이 계속 반복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피해주와 수혜주의 비중을 조절하면서 따라갈 필요가 있고, 이제 조금 길게 보면 이왕이면 이 메가 트렌드, 언택트 관련주 같은 경우는 좀 롱텀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도 좋은 시점, 저평가가 돼 있으니까요. 하지만 또 반대로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도 이렇게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이버, 카카오 외에도 또 52주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종목이 NC소프트가 되겠죠. 어제 또 호실적 사상 최고의 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NC소프트가 무려 6%나 오르면서 52주 네.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NC소프트뿐만 아니라 다른 또 일부 게임주들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요즘에 그렇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게임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현상과 무관치 않다, 그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언택트 문화 속에서 아무래도 관련 업종이 강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지금 디지털 뉴딜 정책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 안에 가장 수출이 많은 그 업종이 뭔가요? 게임주거든요. 게임 섹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가장 또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것도 그쪽이거든요.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고용을 계속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부 정책에 맞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게임 업종 진흥책 같은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차트를 하나 보시면 게임 수출 추이를 보시면은 이게 18년까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요건 뭐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작성한 겁니다. 예. 급증하는 모습이 보이고, 또 권역별 수출액을 보시면은 북미와 유럽도 있지만은 지금 아시아 쪽에 많이 좀 쏠려 있는 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중국의 사드 규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3년째 이게 안 풀리고 있어요. 중국 게임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 다 벌어먹고 있는데, 풀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못 가고 있어요. 이걸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WTO에 제소해도 될 정도인데, 일단은 큰 그림을 보고 참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풀려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해서 이제 그 정부 정책을 좀 보면은 이번에 5월 7일인가 나왔죠. 정부 게임 진흥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밑쪽에 보시면은 정책적 함의라고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경제를 떠받치던 제조업 대부분이 성숙기로 이동했다. 향후에는 게임 산업 등 차세대 성장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하다. 요게 핵심이죠. 네. 자, 이걸 감안하면 이 게임 섹터에 대한 어떤 정부의 어떤 관점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능이냐 규제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규제보다도 당연히 지능 쪽으로 게임 업종을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느 게임 업종 섹터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인가? 요 통계치 하나 보시면은 이건 뭐 트렌드죠. 플랫폼별 시장 점유율이 되겠는데, 예전에는 콘솔 게임이 2008년이네요.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콘솔 게임이 50%,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을 보시면은 6%밖에 안 돼요. 10년 전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2018년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비중, 모바일 6% 비중이 36%까지 올라옵니다. 네. 이게 거의 지금은 대세로 가고 있어요. 요건 2018년인데 조금 더 최신 걸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글로벌 게임 시장 분류입니다. 뭐 복잡한 그림, 뭐 글자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 파란색 48%라고 나와 있는 게 요게 모바일 비중입니다. 거의 뭐 과반이네요. 반이에요, 반. 그러니까 전체 게임 시장, 여기 PC 시장도 콘솔 게임이 있고, 그다음에 PC 게임도 있고 한데 3분의 2서 있는데, PC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고요. 23% 정도까지 줄었고, 콘솔도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 괜찮습니다. 여전히 셉니다. 28%. 근데 모바일 게임이 48%. 왜냐하면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게임을 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게임성도 높고 해서 지금 모바일 쪽에 집중하는 게임사들의 수익이 급증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아까 이제 NC소프트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최근에 NC소프트가 모바일 쪽에 대성공을 하면서 리니지 M이라든지 또 작년 11월에 나왔던 리니지 2M 같은 경우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놀라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지금 우리 게임 산업이 가야 될 방향을
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은 NC소프트의 구글 앱 매출 순위입니다. 요 순위를 보시면은 매출이 중요하죠. 매출 순위를 보시면은 여기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나와 있는데 딱 그림 보시면은 1위에 작년 11월에 나왔던 리니지 2M이 있고 그 다음에 리니지 M이 있고 이게 벌써 나온 지가 3년이 넘었나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8위에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라는 게 있고 9위에 리니지 2 레볼루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리니지 M과 2M은 NC소프트에서 직접 제작해서 배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8, 9위에 있는 블레이드 앤 소울하고 리니지 2 레볼루션 같은 경우는 넷마블이 제작했고 IP는 NC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네. NC에게 로열티를 제공해요. 뭐냐면 랭킹 10위 안에 무려 NC소프트의 IP 게임이 4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올해 어제 컨퍼런스 콜 할 때 들어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벌써 2가 나올 수 있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아마 10개 중에 5개를 차지할 가능성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모바일 쪽의 성공적인 집중이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름 자체가 제가 월봉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거의 한 10년치 월봉을 제가 보여드리고 월봉이요? 있거든요. 예. 이게 제가 10년 전인가요? 그 NC소프트에 대해서 한 100만 원도 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무도 기억 못 해요. 저도 가물가물한데. 그렇죠? 이게 2만 원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네. 모릅니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2008년 보시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금융위기 직후에 보시면 22,000원 하던 겁니다. 네. 22,900원 하던 게 지금 월봉 10년 정도가 지나면서 지금 주가 747이죠. 74만 7천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아침에 나온 리포트를 어제 실적 발표를 했고 아침에 리포트를 보시면은 지금 드디어 100만 원짜리 나왔습니다. 리포트가. 그러니까 100만 원까지 증권사에서 열어둔 겁니다. 갈 네. 수도 있다라고 열어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승을 보이는 것, 게임주 중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힌트는 여기에 있어요. 결국 NC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IP 파워, 개발력 네. 이 두 가지입니다. 뭐 게임 개발력에 있어서는 뭐 NC가 거의 넘버 1이라 봐야 되겠고요. 그런 기업들에 관심 있게 봐야 되고 특히 IP 파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이 중요합니다. NC가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은 PC 게임 당시에 승승장구했던 리니지 1과 리니지 2, 뭐 블레이드 소울, 뭐 아이온 이런 것들을 모바일로 지금 이식을 했는데 네. 이게 대성공한 거예요. 그럼 향후에 PC에서 이제 모바일 갖고 모바일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인가? 뭐 그게 VR이 되든 아니면 홀로그램이 되든 다음에 또 나오더라도 이 IP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렇죠. 또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종목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어떤 종목을 가져야 되는가 힌트는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개발력과 IP 파워,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좋다. 넷마블이 주가가 좀 잘 못 들어가 둔한 이유가 개발력은 있는데 IP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IP를 사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죠. NC소프트 같은 기업에게. 그러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쪽은 역시 이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관심 종목군을 보면 네. 우선은 이제 우리가 규제 완화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네오이즈, NHN 같은 기업이 되겠고 물론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감안은 해야 돼요. 중장기로 좀 볼 필요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IP와 개발력 같은 경우는 NC소프트가 대표적인 종목이고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거의 글로벌 탁월한 게임 하나 IP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로 계속 관심을 가져도 된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그 속도 조절은 좀 감안하셔야 된다. 그렇게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NC소프트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펄어비스는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펄어비스 1분기 영업이익이 4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예상이 한 340억 원대, 350억 원대였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었거든요. 펄어비스도 앞서서 IP와 개발력이 있는 유망한 회사다라고 그렇죠. 소개를 해주셨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NC소프트처럼. 아마 재료 노출로 주춤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은 좀 길게 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상승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언택트 관련주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그 정부 정책상 놓고 보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네. 땅 파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디지털 뉴딜 정책을 보면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대기업 중에서는 큰 기업 중에서 역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것은 게임 업종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규제가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또 보시면 IP 관련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걸 감안하면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조정 나올 때, 그럴 때 꾸준히 담아가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수 때는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틀 연속 조정을 받으면서 다수 정체되는 양상, 코스닥은 물론 어제 양매도가 코스피에 이어서 어제도 출회가 되면서 코스닥도 역시 좀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견조하단 네. 말이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어제 그 주가가 한번 흔들려서 놀란 것도 있지만은 그 땡기는 힘을 보고 놀랐거든요. 네. 이게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파티는 즐기되 문 쪽에서 즐기자,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파티장 한가운데 있지 마시고, 예. 파티를 즐기되 수익 내기는 굉장히 좋으니까 대신에 문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놀더라도 놀자. 좀 약간 이상하면 잽싸게 도망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1900 위에서는 항상 제가 현금 비중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쭉 한번 밀었다가 땡기고 밀었다 땡기고 반복을 하면 학습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나중에 밀리면 안 팔아요. 나중에 되면. 그때 죽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현금 비중은 항상 필요하다. 현금 비중 좀 있어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버퍼용으로 늘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유연한 스탠스가 필요하다.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은 네. 중요한 걸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거의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V자 반등에 가깝다가 이렇게 처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각이 좀 약해지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어떤 변화의 흐름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수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양방향 다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은 네. 중요한 건 위쪽에 보시면은 이 ADR 지표가 등락 비율이 고점에서 계속 하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지수가 멈추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어떤 장세입니까? 종목 장세를 많이 얘기했거든요. 네. 종목 장세를 많이 얘기했는데 그 종목 장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게 위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해서, 그동안 좀 약간 흥청망청하게 수익 잘 났으니까 우리가 파티를 좀 즐겼다 그러면은 약간 그걸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ADR 지표가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이게 핵심이라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정 현금 비중은 버퍼용으로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장이 안 밀리면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수익 내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밀리면은 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종목 싸지니까 그 현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양쪽으로 공략할 수 있는 포지션을 늘 구축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 수혜주와 피해주의 비중을 계속 조절해가면서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관련주, 나빠지면 관련주, 이걸 변화시키면서 그리고 현금 비중 적당히 유지하면서 따라가시는 게 가장 무난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